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건호 아빠입니다. 아,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배 부부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부부가 뭐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뭐 신부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그쵸. 이제 아들이 지금 현재 몇 살이죠? 아들이 지금 15개월 됐습니다. 15개월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 이 사이는 네.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겪어서 느낀 것도 그런데 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제 말이 맞으신가요? 예, 지금 보통 음. 뭐 한국 잘 지내는 부부들처럼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한배 부부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겪고 있는 게 있나요? 주변 인식으로 인해서? 주변 인식에 선입견 같은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진 않은데 좀 약간 어느 정도 거리 좀 있는 분들, 저희 뭐 건너서 이런 분들은 제3자.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국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몰랐을 때는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어떤 지나가는 어떤 뭐 한배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좀 좋지 않게 바라보신 분들이 좀 꽤 있었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제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결국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된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뭐 이제 도망간다거나 이제 한국 국적을 따면 도망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갖고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네. 현재 재수 씨가 네. 토픽 5급을 땄어요.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국적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국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한국 문화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 어떤 관심도 많았던 상태라서 지금 국적 같은 것은 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시험 같은 건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본인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그때 한 번에 지금 몰아쳐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구독자나 네. 국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3D 업종에만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재수 씨도 지금 한 직장에서 월급도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육아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다 하거든요. 네.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면? 3D 업종이 지금 막상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된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한국 문화도 잘 모르시고 언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흔히 생각하는 3D 업종에서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서 한국말도 좀 익히시고 자리를 잡고 남편이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좀 해준다면 이분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와이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똑같은 한국 여자들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애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네. 시절? 그 연애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네.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국제 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전 교제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연애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뭐 문화 차이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는 전혀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언어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데이트를 하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는 그냥 한국이랑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남자들이 리드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 갈등이 생긴다든지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을 준비를 했다가 파혼을 한다든지 뭐 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건우 아빠는 연애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와이프는 경기도 화성 쪽에 있었고, 평택이죠. 평택 쪽에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충주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네.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사실 거리는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 연애하는 것처럼 저희도 장거리 연애를 했었고요. 그 하는 방식도 한국인들처럼 똑같이.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제가 가서 데리러 와서 충주에서 뭐 놀다가 하룻밤 자고 간 적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와이프가 평택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충주로 와서 같이 이렇게 자고 그 다음날 간 적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평택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데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차 마시고 극장 가고 뭐 그런 것들인데, 뭐 딱히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더 어려워하거나 그럴 만한 부분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한국인들처럼, 일반 한국인 사람들 만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베트남 사람하고도 그렇게 연애를 했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남자가 뭐 허세를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은 베트남 여자도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연애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여자들도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 그런 모습 보면은 여자들도 금방 눈치를 채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면서 하시면은 그냥 한국 사람만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했고, 네. 저도 이제 국제 결혼을 했고, 이제 국제 결혼도 소개를 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을 하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요. 네. 잘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남성분들이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너보다 이만큼 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베트남 여성이 그 나라에서 50만 원, 100만 원 벌면 한국에 오면 350, 4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도 뭐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금방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는 내가 널 찍었으면 넌 나한테 시집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차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한 달 살기 가면 나도 내가 젊은 아가씨 꼬셔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보면 현지 넘어가서 보는 여성들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번호 따는 사람들 보면 뭐 클럽에 있는 여자, 네. 그리고 뭐 마사지 하는 여자, 아니면은 뭐 성인 이발소 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호텔에 그 접객하는 그런 여자, 카운터 보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꼬신다 이 말이에요. 뭐 골프장 캐디라든지. 그러면은 건우 아빠 같은 경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남자를 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우,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나하고 비슷한 뭐 직장을 다닌다라는 뭐 동료라든지 그 근처에 뭐
친구의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럼 서로 비슷하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만나도 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하고 조건이 비슷하면 잘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지. 더구나 남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또 그거예요. 베트남 여자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다. 양보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케바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어떤 거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쵸? 예.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은 만나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는 게 만나고 나서 그건 생각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입견을 가졌다면은 일단 버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제 와이프 같은 경우나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거짓말이나 그런 경우보다도 일단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 생기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뭐 의도적으로 뭐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뭐 소개를 통해서 여성을 만나게 되면 대화도 잘 되고, 데이트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안부 인사 카톡으로 주고받고 영상 통화하고 했을 때 서로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 결혼하는데 제가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자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일과 다 끝나고 저녁 먹고 산책하고 집에서 잠잘 때 보면은 같이 뭐 대화도 나누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뭐 신부가 가출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남자는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여자는 뭐 관심도 없고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줘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요리도 안 해주고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자에 가깝다고. 그렇죠. 후자에 예. 가깝다 생각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통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국제 결혼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사전교제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남자들이 더 쉽게 베트남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꽤 나도 이제 그런 만남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예. 너무 많이 나면, 예. 왜냐면 이제 세대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이 결혼하고 나서 도망을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예전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흔히 이제 저도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보면, 혹시 주변에 돈 때문에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도 해? 지금도? 했더니,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을 목적으로 할 거면 한국 사람은 왜 해? 외국 사람이랑 더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랑 하지. 이런 말도 하긴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이분,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런 어떤 좀 불안한 요소들, 그런 돈적인 부분들은 크게 이제 너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좀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그런 장점 같은 부분을 좀 보시고, 단점 같은 거,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뭐 고집이 세다든지, 뭐 돈이 목적이라든지, 뭐 도망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너무 거기만 꽂히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만나보시면서 좋은 업체 만나서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하는데, 네. 내 와이프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조금 애교스럽지만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장점은 네. 일단은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가 이런 걸 뭐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나이 차이가 제가 1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나서 내 자식의 뒷바라지를 제가 못하게 됐을 때 아, 내가 아니더라도 와이프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든든해요.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저희 와이프가 외교가 없어요. 외교였는데 이제 흔히들 저희 북부 여자 남부 여자 차이를 얘기할 때 북부 여자는 좀 더 딱딱하고 약간 애교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북부 억양 자체가 좀 딱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반면에 또 북부 여자들이 또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참고로 우리 와이프도 북부 여자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애교 많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네. 건우 아빠도 아들이고 네. 저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네. 베트남 여성한테 장가를 보낼 거냐, 네. 한국 여성한테 장가를 보낼 거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여성과 뭐 결혼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냥 딱 정한 건 없고, 건우가 이제 제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아무나 상관없지만, 그게 베트남 여자더라도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뭐 한국 여자라도 만나서 그 사람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대할 생각은 없고, 딱히 어떤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네. 요즘, 마지막으로. 요즘에 30대 분들이 국제결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저한테도 뭐 연락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뭐 판단을 딱 내려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되게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MZ세대라고 해서 30대 뭐 초반, 중반 되는 남녀들이 서로의 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부부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한국 남자는 딱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 요즘에 보면 이제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네. 많이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자기 몸 혼자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근데 뭐 남편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무방비 상태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결혼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나한테는 잘하는데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집안일을 되게 소홀히 하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앞에서는 네. 막 싹싹하게 하는데 네. 뒤에서는 꿍얼꿍얼 대면 솔직히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어른을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예, 예. 네. 혹시 한국 여성이랑 교제를 했을 때 네.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가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남자한테 이제 어떤 시월드라고 저희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시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똑같아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자가? 예, 시자가 들어간 것은 다들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른을 욕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 집안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친구 같은 경우 한국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같은 같은 경우는. 여자들끼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죠, 한국 여자들이 사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여자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도 네. 한국 남성이랑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내가 자리를 잡았어. 30 초중반 딱 됐어. 네. 그러면은 더 젊은 여성을 찾는단 말이에요. 한국 여성을 찾더라도 정말 술, 담배 안 하고 진짜 어른을 되게 공경할 줄 알고 네. 인성도 바른 그런 여성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성들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저도 종종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성웅이 형님까지 보고 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다들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마음 먹으셨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해요. 예. 40 넘어가면은 예.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진짜 막 정우성 같이 잘생기고 이러면은 괜찮아. 관리도 잘 되면. 네. 근데 그게 아니면 30 중반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진행을 빨리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자들도 보니까 베트남도 많이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많이 됐죠. 예,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예전의 베트남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이제 이렇게 더 낮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결혼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좋은 여성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